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 5개의 챕터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2012 미스터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선거와 현재 개표의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2012년 대선에서 개표 상황보다 방송이 더 빠르게 박근혜의 당선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문을 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해킹 데모크라시라는 제목입니다. 챕터 2에선 미국에서 일어난 개표 조작과 개표 기계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기계라도 해커의 조작을 피할 수 없으며 결과는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미분류표가 3%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세 번째 챕터는 더 플랜입니다. 여기서 K값이 나오는데 네. 현신화 교수가 K값 1.5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챕터죠. 네 번째 챕터는 51대 48입니다. 여기서는 2012년 개표 당시에 사용됐던 개표기보다 네. 업그레이드된 개표기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마지막 5번째 챕터의 제목은 질문들입니다. 여기선 독일의 선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재밌게 본 점 중에 하나는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CJ를 필두로 계속해서 나오는 흥행 공식 같은 영화들 있잖아. 감동적이고 너무 신파적이고 이런 뻔한 연출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영화들이 명량이랄지 베테랑이랄지 인천 상륙작전이랄지 너무 뒤쳐져 있는 연출 방식이고 내용인데 이런 영화가 왜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흥행을 할까? 첫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 흥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플랜 같은 영화는 애초에 수익을 바라는 영화가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감한 연출 자체가 멋지게 다가왔어.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을 했다.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들이 나는 많이 놀랐거든.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마이클 무어가 생각이 안 날 수 없는데, 마이클 무어 영화 보면은 연출적인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가지고 통계로 들이미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형식이 너무 다르니까 나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와서 그 점이 나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 저는 사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모론이 한번 제시되면 이거를 반박하고 그걸 재반박하고 다시 논의가 거듭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게 되고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너무 사람들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게 난 좀 재미있는 거야. 이 영화가 참인지 진실인지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 영화가 지금 2017년 상반기에 굉장히 핫한 영화잖아.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러면서. 근데 전에도 한번 그들 각자 본 영화 시간 때 소개시켜드렸던 영화가 북극의 나누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 이 영화는 대놓고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북극 사람의 지금 하지 않는 그 가짜 연출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보여주잖아.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니까 이건 완전 우리를 속였다. 우리 관객들을 농락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현상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영화도 난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 던지는 의문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시켜버리는 그 상황 자체가 넌 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대놓고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지. 그거 자체가 나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마치 전에 우리가 다뤘던 작품 중에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가 있잖아. 그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계속해서 찍어내고 그 자신이 결국 의미도 없는 형식들을 다 덧붙이고 합쳐서 본인 스스로 미스터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되잖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에 뜻도 모르고 열광하고 또 뱅크시 같은 예술가는 이 사람과 완전 연도 끊어버리고 그런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 옳던 틀리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것을 영화로까지 빼놓는 거잖아. 그 지점이 있어서
선물가게를 지날 출구에서처럼 미스터 브레인워시랑 비슷한 행동이 아닌가. 그 행위 자체가 한 발치 떨어져서 봤을 때 재밌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참 답답한 게 응. 이 영화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꺼내든 그 순간에 어. 아궁이의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다르게 없어. 어.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찬동을 하든 반론을 표하든 말하고 개입하는 순간에 시궁창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아, 누구도 그 논의를 통제할 수 없고 완결 지을 수 없고 시간 낭비스럽고 그것을 바깥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이번엔 내가 발에 담그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발을 담그게 되는 거지. 아, 그치. 맞아. 뭐 그리고 이 다큐에서 문제 삼는 게 박근혜와 대선이 아니라 김어준 본인이 되어야지 사실. 이 음모론을 만들고 사람들의 그 여론을 주도하고 떡밥거리를 던지는 김어준 본인 자체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는 더 플랜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인 거지 더 플랜 자체는 아니란 거지. 일단 몇 가지 얘기할 건 김어준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추측성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도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순서만 바꿔서 될 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확정짓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 그리고 빅재미는 그런 거지. 확실히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네. 그거가 재밌긴 했는데 영화적으로 재밌었던 건 나는 디자인적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통계치와 1.5라고 하는 수치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그 설명을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무조건. 근데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 특히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지역구에서 개표 결과를 화면에서 보여줘. 근데 이게 쭉 줌아웃이 되면서 전국의 개표 결과로 이제 쭉 보여지는 거지. 근데 내가 디자인을 해봐서 아는데 줌아웃으로 땡긴다고 해서 나머지 개표 결과를 대충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거 분명히 보면서 찝어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구 하나하나를 다 그래픽적으로 나타냈을 거야, 디자인으로. 그 로고가 나한테는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다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화면으로 표현했구나. 영화의 내용이랑은 별개로 그런 재미가 나한테 디자이너로서 있었고,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폰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엄청나게 화려한 그래픽적 효과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숫자 통계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치. 그렇다면은 디자인적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 폰트밖에 없거든? 근데 이 폰트를 너무 잘 썼어. 안삼열차라고 하는 폰트가 있는데 너무 과감하게 숫자들을 다 압도하는 타이틀로 딱 적어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재미가 있어갖고 내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1.5라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수많은 통계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명확하게 딱 보여주잖아. 그것이 진실이던 거짓이던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디자인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게 새로운 거야. 숫자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연출 자체가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촌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랐어. 아, 한국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나중 되면 이 영화가 그 어떤 취급을 받을진 모르겠어. 근데 스미스가 전에 얘기했던 국가의 탄생이랄지 의지의 승리 같은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되잖아. KKK단이 인종차별하는 게 뭐 국가의 탄생이냐 또는 나치의 정신이 완벽한 정신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뜻과는 별개로 영화로서는 굉장히 높은 취급을 받잖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선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김어준과 김어준 빠들은 나중에 맞으면 어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관하는데 그치. 틀림 아니면 말고. 맞아도 개소리야 이건. 왜냐하면은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밝혀지는 것일 뿐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회피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다큐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에서 불리할 만한 부분들은 다 빼고 얘기해. 예를 들면 이거 결국은 수개표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없단 말이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 물론 수개표를 하지만 개표장은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거수기처럼 기계가 분류한 대로 표를 분류해 버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개표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개표를 하면서 어떤 오류를 빚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냥 기계가 이렇게 조작 가능하니까 사람들도 조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김어준이 말하는 확률상 말이 안 된다. 1.5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어준 가정대로면은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참관한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다 기계의 거수기가 되었거나 이래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 14,000개나 되는 전국의 개표소에서.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불리한 요소는 다 빼버리고 유리한 요소들만 부각시켜서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큐가 매력적인 형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다큐가 가지는 매력이라는 건 결국엔 편향적인 이야기로부터 창출되었다는 이야기지. 공감하는 바이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영화가 아싸인 척하면서 어설프게 인싸로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영화적인 연출로 봤을 때는 정석적인 영화는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론을 못 내놔. 말 그대로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시는 못 하잖아.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안 바꾸는 놈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훨씬 신중해야지. 훨씬 신중해하면서 다른 시나리오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흑백 논리로 싸울 만한 결말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인싸 영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야. 그래서 문제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본적인 거를 다시 건드릴 만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면은 또 모르는데 어설프게 단정짓고 인싸 형식으로 결말을 내놓다 보니까 그 점이 참 오류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겁한 게 그 절대 18대 대선이 조작되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이고. 허위사실 유포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말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각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얘기하잖아. 그 각각 하나하나는 조작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 모아놓고 보면은 18대 대선 조작됐다. 이 얘기를 귀결되는 이야기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단 비겁한 거고 두 번째로는 김어준이 지금 절대 악과 싸우는 소수자, 마이너, 독립군 이런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김어준이 조선 총독이란 거지. 지금 박바드는 이미 다 목 따였어. 그치. 다 야당 빠단 말이야. 문재인 빠고 김어준 빠고 정치 팟캐스트 치고 민주당 빠 아닌 팟캐스트가 거의 없지. 그네들이 주류란 말이지. 근데 지금 와서 마치 탄압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군 마냥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비겁한 태도지. 비윤리적인 다큐라고 생각하고. 맞아. 노골적이잖아. 여당에서 한다고 치면은 곰새마리 조원진. 조원진 그거 나온 것도 있잖아. 뭐 박근혜는 깨끗해 이러면서. 근데 그네들의 방법은 틀딱스럽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영화를 보면은 요즘에 그런 틀딱스러운 감성이 흥행을 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영화가 심파적이고 흥행 공식 따라가서 교과적으로 흥행하려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또 이런 게 나와주니까 나는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재밌는 거야.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마련해둔 게 막판에 결국엔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사실이고 거짓이고를 떠나서 선거 체제 자체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문제제기 하고 싶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돌변하잖아. 사실은 대선이 조작되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 도발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 음모론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선거는 감시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다큐만 꼼꼼히 읽어봐도 알 수 있지만 절대 허술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드러나거든? 결국에는 다 수검해서 물리는 거잖아.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이거는 기계만 조작하면 다 모두 좀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도 참 야하지. 그 부분 정말 자극적이야. 이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이잖아. 그리고 이걸로 조작 끝났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말이야.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면 분류가 끝난 다음에 수검을 거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난 다음에 참가자들 인터뷰로 넘어가지. 어떤 심경이 드셨나요? 아,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 아이는 거짓말하는 나라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신만 차리면은 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굉장히 황당한 연출이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할 틈을 안 줘. 처음부터 지선생의 아리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가 개표하는 연출 같은 걸 보면은 되게 행위예술처럼 딱딱딱 보여주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뭔가 외국인 양키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쟤네들은 전문적이니까 쟤네들이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화적인 연출도 보여줘 애니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하네? 업그레이드한 기계 가지고 그리고 직접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오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치.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 틈을 안 주지 뭔가 의구심이 들 만한 것까지 그러니까 관객을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한정하는 거지. 관객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큐를 바라볼 만한 여지를 주지 않아. 오로지 목적은 김어준의 메시지를 뇌에 심는 것 뿐이지. 하이드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큐 그리고 영화로서의 윤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비군 가면은 정훈교육 정훈교육 받을 때 영상 나오면 정말 재미없잖아. 이건 지극히 반대편에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소련식 사회주의 선동 파시즘 영화지. 그런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 K값을 설명하는 부분. 그거 보면은 전국의 투표소에서 나온 각각의 미분류표의 비율과 분류표의 비율을 비교하면서 숫자들이 난무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관객에게 이 수많은 숫자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어렵다는 식의 인상을 주지. 근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통계학 전공하고 있다는 교수가 나와서 이거를 빼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나눗셈을 해봤어요. 이거를 3번이나 나눠봤어요. 이러면서 격분수를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 사실 말이 거창한 거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비례식 과정이거든 그냥. 맞아.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수돗물에서 입자가 5대5로 갈라지는데 어느 한 군데에만 6대4가 될 수 없고 뭐 이런 거창한 모습들이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10분 동안 K값이 뭔지 설명해. 맞아. 이게 우주의 원리고 유색하고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득도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숫자들을 보여주잖아.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그 가운데 그것들이 다 작아지면서 K 1.5 이 자극적인 글자 딱 보여주면서 K가 1에 수렴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K는 1.5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안 주고 그거 자체만 부각시키잖아. 정말 관객을 이 틈바구 안에서만 놀게끔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뭐 이 K값이 맞던 틀리던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재밌었고 영화 자체도 수식 같은 연출을 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탈출구 없이 잠깐 멍 때릴 시간도 없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연출을 짜임새 있게 해놨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재미있었다. 아 이제 좀 다른 얘기해서 좀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온 숫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픽 모션이랄지 그것들이 화려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쉽게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안삼열차는 정말 이쁘다. 요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폰트 있잖아. 격동고딕 같은 그런 두꺼운 폰트들이 유행인데 요런 명조체가 정말 화려하게 들어간 이 안삼열차는 정말 예쁘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영화를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 평은 정훈교육과 선동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관객의 뇌를 마비시키고 세뇌시키는 영화. 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사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상업 영화들이죠. 감독과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관객이 보게끔 생각하게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끔 결정해 놓잖아. 그러면은 감독은 말하고 관객은 그냥 답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티켓만 팔아주면 되는 거고. 그 점에서 참 비윤리적인 영화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2시간을 키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점수는 1.5점 주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119화 다룬 영화 더 플랜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